안녕하십니까? 35년간 대한민국 구석구석 귀화 현장을 발로 뛴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팍팍하시죠? 전쟁 소식에 물가는 오르고 이 나라 희망이 있나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만난 수만 명의 외국인들은 저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신이 숨겨놓은 보석 같은 나라다. 제발 한국 사람으로 죽게 해달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누군가에겐 평생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기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40대 가장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천운으로 여겨야 하는지 그 눈물겨운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겁니다. 12. 24시간의 기적, 잠들지 않는 안전과 편리함. (2019년) 핀란드 출신의 마리아 씨는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출장 중 늦은 밤 숙소를 잘못 찾아 새벽 1시에 낯선 골목을 혼자 걷게 됐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핀란드에서 그랬다면 저는 스마트폰도 지갑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목숨도 장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새벽 골목은 편의점 불빛이 환하고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동네 어르신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마리아 씨는 3년 뒤 귀화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 이유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딸이 새벽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EIU 세계 안전 도시 지수에서 서울은 수년째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CTV 밀도, 경찰 응답 속도, 야간 범죄율, 수치로 증명된 안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 이 당연함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9위. 지구상 유일한 의료 천국. 내 생명을 지켜주는 나라. (2017년) 미국 텍사스에서 30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던 제임스 박 씨. 그는 은퇴 후 아내의 고향인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 동네 정형외과에 들렀습니다. 대기 시간 20분, 진찰, MRI, 물리치료 처방. 본인 부담금은 단 3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최소 3,000달러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해요. 한국은 모든 국민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OECD 보건통계 기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과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대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 100세 어르신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나라. 제임스 씨는 이듬해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이런 의료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의료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국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8위. 세계 1등 교육열의 두 얼굴, 불꽃 같은 미래를 향한 집념. 한국 교육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독특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시선과 동시에 저 열정이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는 경외감.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케냐 출신 귀화자 레베카 씨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할 책이 없어서 울고 한국 아이들은 공부가 힘들어서 웁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사치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상위권. 문해율 사실상 100%.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레베카 씨는 귀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이 불꽃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7위. 빛의 속도 인터넷. 손안에 펼쳐진 세상.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지하철 안에서도 산속에서도 끊기지 않는 LTE와 5G. 일본 출신 귀화자 다나카 씨의 말입니다. 도쿄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처음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 영상통화가 되는 걸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평등, 기회의 평등입니다. 인터넷 하나로 시골 어르신도 20살 청년도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은 아직 꿈입니다. 6위. 사계절의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주는 선물. 봄이 오면 온 나라가 분홍빛으로 물드는 나라. 여름엔 파란 바다와 초록산이 공존하는 나라. 가을엔 황금빛 들판과 붉은 단풍이 펼쳐지는 나라. 겨울엔 하얀 눈이 조용히 도시를 감싸는 나라. 브라질 출신 귀화자 카를로스 씨의 말입니다. 브라질은 1년 내내 여름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가을 단풍을 봤을 때 저는 그게 진짜인 줄 몰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단풍이 제 귀화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계절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계절이 이토록 뚜렷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더더욱 드뭅니다. 우리가 투덜거리며 보내는 그 계절들이 누군가에겐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입니다. 5위. K컬처. 전 세계를 접수한 대한민국의 자존심.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누구도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BTS는 빌보드를 점령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 음식은 뉴욕, 파리,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 귀화자 소피 씨의 말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음식을 먹다가 한국에 왔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다가 한국인이 됐습니다. 문화가 저를 이 나라로 이끌었어요. 문화는 가장 강력한 국력입니다. 무기 없이, 강요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것입니다. 4위. 먹거리 천국.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의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1만 원에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24시간 내내 편의점에 들어가 30가지 즉석 음식 중에서 마음껏 고를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새벽 3시에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영국 출신 귀화자 앤드루 씨의 말입니다. 런던에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으려면 최소 2만 원입니다. 그것도 줄 서서. 한국은 골목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가격은 믿기지 않을 만큼 착합니다. 저는 한국 음식 때문에 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삼겹살, 치킨, 떡볶이. 이것들은 이제 세계인의 음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평범한 음식들이 세계인들에겐 특별한 경험입니다. 3위. 정이라는 이름의 마법. 외로움이 없는 나라. 전 세계 어떤 언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 독일 베를린 출신 귀화자 클라우스 씨의 말입니다. 한국 식당에 갔는데 할머니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애구
왜 이렇게 말랐어 하시면서 고기를 더 얹어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닙니다. 그냥 손님이었는데 독일에서 30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낯선 나라에서 외롭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남은 우리만의 DNA. 차가운 서구 사회에 지친 이들이 한국에서 치유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2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성. 금모으기 정신의 충격. (1997년)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가져왔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메달. 351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취재하던 미국 CNN 기자는 중계 도중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전쟁과 재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CNN 기자는 10년 뒤 한국에 귀화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 한국인들은 서로 양보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노인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코리아 패러독스라고 불렀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더 단단해지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1위, 지독한 가난을 이겨낸 어르신들의 유산. 근현대사의 경이로움. 드디어 1위입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귀화 면접에서 눈물을 흘리는 지점. 그것은 화려한 K-팝도 편리한 인프라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 뒤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도체, 조선, 자동차, K컬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귀화자 다윗 씨. 그는 귀화 면접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만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저도 그 위대한 역사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경제학 교수 오코에 씨는 귀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 어느 경제학 교과서도 한국의 성장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건 수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배고픔을 이겨낸 어머니, 새벽에 일어나 일한 아버지, 그 희생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배우러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경이로움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희생이 이 나라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오신 어르신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적, 우리가 매일 숨쉬듯 누리는 이 권리는 사실 누군가에겐 일생을 바쳐 얻고 싶은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시끄럽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위기 때마다 일어났던 거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 이 평화로운 거리, 이 따뜻한 정,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 이웃에게 우리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네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댓글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